슈레딩거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표현이었냐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실 저 수식까지 도달하는 수리적 과정도 엄청 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공부하는 게 맞는데 뭐 지금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것에 이제 간단한 그냥 간단한 의미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된다고 했었는데 앞서 거누스 아니지 영제스 이 파이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바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뜻은 바로 전자의 물리적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함수를 바로 파동함수라고 했어요. 이럴 때 여기에 H라고 쓴 게 있었는데 거누스 저 H 이름이 영재스 저 H 이름을 당연히 모르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바로 얘 이름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었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뭐 이거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오퍼레이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었어요? 연산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연산자는 뭐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그걸 알아내는 계산 방식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파동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웨이브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연산하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진짜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연산을 하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역학적 에너지에 다시 또 파동함수가 또 나오는 이런 식의 꼴을 뭐라고 부른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다? 파동함수의 파동함수로 표현하는 어떤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고요. 알겠죠? 기억하죠?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이세요? 자, 뭐를 뭐로 바꾸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파동함수 부분을 각각 요렇게 다시 바꾸어 표현한 건데 저런 식의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건우야? 파이를 R과 Y로 부분한 저렇게 부분으로 나눈 저런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변수 분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누었다를 앞에서까지 해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파동 함수를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나누고 그걸 다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수리적 계산을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걸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아이고. 그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어떤 수리적 편리성 때문에 Y
요거를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는 그 계산 과정이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계산 과정까지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그 너무 수리적 과정이라 지금 과정에서는 당장 모르셔도 되고, 혹여나 나중에 뭐 일반화학 과정에서 요거를 약간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여하튼 열심히 계산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저 영재 알겠죠? 네. 계산 완료했다라고 쳤을 때 예, 먼저 계산해 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표 1에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표 1에 있을 것이다. 자, 보이세요? 그 결과가 표 1에 있을 겁니다. 표 1은 어디 있느냐? 교재 103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이거. 영재야 103페이지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건우 103페이지 찾았어요? 자, 이게 바로 구해놓은 앵귤러 파트들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앵귤러 파트,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앵귤러 파트에 보면 결과 일부가 표 1에 있는 겁니다. 한 뭐 7, 8가지 있는데 실제로는 몇 가지 있을까요? 실제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한가지가 있습니다. 무한가지가 아시겠어요? 무한가지가 있는데 무한가지를 다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적으로, 이제 표현이 간단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한 7, 8가지가 표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재밌는 건 모든 y. 자, y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름을 외워야 돼. 이름을. 영지야, y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필기 찾으세요 빨리. y 이름이 뭐예요? 앵귤러 파트. 건우 y 이름이 뭐라고요? 이 이름을 외워야 돼요. 요 앵귤러 파트는 희한하게도 다음 성격을 만족합니다. 표 1에 표현된 7, 8가지 뿐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한가지 y 앵귤러 파트 값은 항상 이런 성격을 만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을 만족하는 거냐? 요렇게. 오케이. 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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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습니까? 자, 건우 y 이름이 앵귤러 파트. 자, 앵귤러 파트에는 영재 무슨 변수가 없어요? r 변수가 없죠. 거리 변수가 없죠. 그래서 시타하고 파이만 있게 되는데, 건우 시타의 뜻은 뭐라고요? 시타의 뜻은 위도. 그럼 파이는 뭐겠어요? 경도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앵귤러 파트는 모든 앵귤러 파트, 표 1에 나와 있는 모든 앵귤러 파트는 자, 이 절대값이니까 크기죠. 그렇죠? 크기를 취한 다음 제곱을 하고 다시 한번 사인 시타. 시타는 뭐라고 그랬죠? 시타가 뭐예요? 위도. 사인 시타를 한번 곱하고 그걸 시타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시타에 대한 적분이 끝나면 파이에 대한 적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적분을 하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위도는 변역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죠? 위도는 전체 각도를 표현하는 것이 0에서 파이까지죠. 그리고 경도는 전체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바로 0에서 2파이까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0에서 파이, 0에서 2파이 이 적분 구간을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도 측면에서 0에서 파이 말고 있어요. 저게 다예요. 저게 다죠. 경도 입장에서 0에서 2파이 다른 각도 있어요. 저게 다예요. 저게 다죠. 그래서 지금 위도는 0에서 파이까지, 경도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다라고 하는 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방향성을 다 포함하여 적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앵귤러 파트는 그것이 어떤 값을 갖건 앵귤러 파트는 언제나 뭐가 된다? 1. 알겠죠? 그런 속성들을 갖습니다.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향성에 따라 적분을 했더니 1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했었죠? 건우야? 적분 전체 적분을 다 했더니 1이 됐을 때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만족하는. 그걸 양자역학에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죠.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정규화. 이 정규화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보온이라고요. 이걸 저번 시간에 내가 아주 강조했었다고요. 근데 네. 슈레딩거랑 보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본의 생각을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그 생각해봐요. F 이퀄 MA는 뉴턴이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F 이퀄 MA는 뉴턴만 연구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슈레딩거 제시했지만 슈레딩거만 연구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를 다 못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개념을 후대 물리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더니 저런 결과가 있었던 건데 그걸 슈레딩거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몰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건우의 엄마 아빠는 건우의 모든 것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건우에 대한 가장 많은 지분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 건우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오히려 건우 부모님보다는 영재가 더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주 건우의 내밀한 부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몰라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런 걸 한 거지. 지금 보는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본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본의 나이가 18살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나이 때 저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도 노벨상 받기까지 한 2년 남은 겁니다. 알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안에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꼭 공격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정규화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 의해 그런 가정에 의해서 요 표 1에 나와 있는 모든 앵귤러 파트는 이런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가장 거기 표 1에 보세요. 표 1. 표 1을 딱 봤을 때 표 1을 딱 보면 뭐가 뭔지는 몰라도 딱 봐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위에 거. 뭐가 뭔지 몰라도 맨 위에 보면 제일 쉬운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로다가 이 자리에다가 자 그냥 이 자리에다가 표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아마 이걸 걸 아마 그지 네. 그지? 아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앵귤러 파트가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 해서 요 자리에다 이걸 넣어.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제곱한다는 얘기 아니야? 제곱하면 4파이분의 1이 돼. 루트 떨어져 나가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곱하기 사인 시타에 대해 적분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사인 시타 적분할 때 그럼 이 부분은 시타에 영향을 줘. 얘 상수야. 상수니까 홀랑 바깥으로 빼내면 되겠지. 홀랑 바깥으로 빼내고 그러면 사인 시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 아니야. 우선. 그러면 사인 시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뭐 나와? 사인 시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뭐 나오냐고. 2잖아. 네. 2. 그럼 2 바깥쪽으로 나가겠지. 그럼 0에서 2파이를 파이까지 적분해. 뭐 나와? 2파이 나오거든? 그러면 4파이분의 1, 2 곱하기 2파이 하면 1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알겠어요? 무조건이야. 알겠죠? 에? 무조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도 100% 이걸 만족합니다. 알겠죠? 저건 증명을 한 거예요. 아, 증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도록 조작해 놓은 겁니다. 조작해요. 네. 왜 하필 상수가 이거냐? 이렇게 되라고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그 해들도 보면 그 결과들도 보면 앞에 막 뜬모를 상수들이 막 붙어 있죠. 그게 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조작적 테크닉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말이 돼요? 저는 저것도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 네, 이것도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요렇게 가정하면 많은 게 설명되죠. 뭐 이런 화성의 움직임, 뭐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편리하다는 거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nobody knows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실일까요? nobody knows. 근데 이렇게 가정했더니 수소 혼자 모델 등에서 전자의 에너지 상태, 뭐 선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지. 저렇게 조작하는 게 진짜냐 거짓이냐는 nobody knows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자, 사기라고요? 뭐 학문이 다 사기예요. 사기인데 사기를 일관되게 치면 사기인 거예요. 일관되게 사기를 치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는데 일관적이지 않아. 뭐 할 땐 이렇고 뭐 할 땐 저래. 그럼 그건 진짜 사기예요. 사기가 일관되면 그게 하나의 체계가 되고 학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맞죠? 하여튼 그렇다. 자, 됐습니까? 썼죠? 자,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첫 번째 앵귤러 파트를 먼저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일부를 표 1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이때 두 번째 자, y를 뭐라고 그랬죠? y를 뭐라고 그랬어요? 앵귤러 파트. 요거를 존재하게 해주는 두 가지 수리적 조건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수리적 조건이 발견됩니다. 혹시 미분 방정식 배워본 적 있어요? 수학 시간에?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리적 조건, 이 수리적 조건을 그러면 수리적 조건이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은 물리학자들이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했다는 얘기, 이런 생각들은. 수학에서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수학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는 이런 어떤 함수가 나타나게 해주는 수리적 조건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말 번역은 경계 조건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보면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이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저 수리적 용어를 그대로 따랐으면 가오가 안 사잖아요. 그렇죠? 가오가 인생은 가오인데 알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용어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용어 이름이 즉 수학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새롭게 만든 용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뭐예요? 양자수.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양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양자가 바로 저 퀀텀 넘버에서 오는 그 양자 저 말이거든요. 그러면 양자수라는 게 뭐냐? 실제로 그런 게 그렇게 실제로 양자수라는 물리량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양자수는 물리량이 아니에요. 물리량이 아니고 필요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함수가 존재 가능하게 해주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물리학에서 양자수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름 똑같이 쓰면은 막 따라하는 것 같고 종속돼 있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당연히 현대 물리학은 수학에 100% 종속돼 있죠. 뭐 종속돼 있지만 뭐 여하튼 알겠죠? 근데 뭐 종속돼 있지만 내 입으로 종속돼 있다고 얘기하기 좀 가오가 상하는 거지.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두 수리적 조건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이르 첫 번째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앞으로 양자수는 말이 기니까 QN 이렇게 줄여 쓸게요. 알겠죠? 그거 알겠죠? 그다음에 저 영재수 알겠죠?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각 운동량 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알겠죠? 각 운동량 양자수. 근데 이 각 운동량 양자수를 일제시대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일제시대 때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이상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부양자수, 뭐 방위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요즘 일본 책 있잖아요. 일본 책에 보면 한자로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로 한자로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본식 번역이에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게서 독립이 안 된 거죠. 문화적으로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편하신 거로 쓰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친밀하다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내가 친밀하다 그러면 이제 부양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라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친일을 하건 친밀을 하건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소문자 L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L은 0을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자, 얘는 함수를 찾다가 나온 거라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저 조건을 우선은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되더라 하고 외워야 됩니다. 건우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E. 이 앵귤러 파트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영재스 Y 이름이? Y 이름이? 자꾸 외워야 돼. 앵귤러 파트 알겠죠?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고 건우스 L 이름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시작. 모멘트가 아니고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뭐? 퀀텀 넘버. 그게 L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두 가지라 그랬지. 그럼 하나 더 있겠네. 이제 걔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씁니다.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magnetic이어서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기 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쓸 때는 뭐로 쓰냐면 ml 이렇게 써줍니다. ml. 그러면 ml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l 더하기 1 두두두두 l 빼기 1 l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미 이 아래 첨자로부터 이미 표현 자체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 이 자기 양자수는 어디에 종속돼 있다? 바로 각 운동량 양자수에 종속이 돼 있구나. 알겠죠? 저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영재 L이 뭐라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했죠. 그 값은 뭐부터? 0부터. 그러면 0, 1, 2, 3, 4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 건우 어디 봐요? 봐야지. 이때 0, 1, 2, 3, 4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관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0, 1, 2, 3, 4를 S, P, D, F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D 표현도 있어요. GHI 있는데 뭐 필요 없고요. F까지만 얘기해도 차고 넘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 0일 때 S, 1일 때 P, 2일 때 D, 3일 때 F.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SPDF는 관습 표현인데 이게 예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S오비탈, P오비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S오비탈, P오비탈이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들에서 오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다.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거는 알겠어요? 요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의 그래머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표 1을 보세요. 다시 한번 표 1. 다시 한번 표 1을 보면 그 표 1에 나와 있는 y를 뭐라고 했죠? y를 뭐라고 했죠? 영재가? y를 앵귤러 파트죠. 그 표 1에 앵귤러 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 앵귤러 파트가 읽어드릴 게 나와 있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줄이 맞춰져 있죠. 이렇게 막 오와 열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이 오와 열이 맞춰져 있는 게 어떤 규칙으로 맞춰져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표 1에 보시면 이렇게 L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ML이라는 부분도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L이 뭐일 때 ML이 뭐일 때에 따라 규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 헤드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전체 수식이 존재하게 해주는 이런 조건들로서 요 L 이름이 뭐라고 했죠? L 이름이 뭐예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고 ML이 매그네틱 퀀텀 넘버 아시겠죠? 그 조건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머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건너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그다음 어떤 걸 해볼까?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A.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 하다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 앵귤러 노드. 우선 첫 번째 앵귤러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앵귤러? 앵귤러 뭐라고 번역해요? 각으로 번역하죠. 각. 자, 뒤에 노드란 말이 있죠. 노드를 뭐라고 번역한다? 마디라고 번역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번역 각마디. 영어 표현으로는 앵귤러 노드라고 합니다. 그럼 저 마디의 뜻이 뭐냐? 바로 첫 번째 1. 여기에 있는 Y. 영재스 Y 이름이? 앵귤러 파트.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앵귤러 파트가 함수값이 0이 돼버리는 수리적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앵귤러 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색하겠죠? 잘 봐야 돼. 저거. y = 0으로 만드는 조건이 앵귤러 노드야. 그럼 저 앵귤러 노드 두 번째 2. 이 앵귤러 노드는 또 묘하게도 항상 어떤 형태냐면 계곡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저 개자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opened. 열려 있는 면입니다. 열려 있는. 닫힌 면이 아니라 열린 면. 형태가 항상 앵귤러 노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노드는 세 번째 그 개수가 몇 개냐? L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L개. 그래서 자, 앵귤러 노드가 뭐예요? Y 그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들고 영재스 Y 이름이 앵귤러 파트. 알겠죠? 자,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구해 보면 열린 면의 형태고, 그리고 그 개수가 항상 당장 나와 있는 그 각운동량 연수값 그대로예요. L개를 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앵귤러 파트를 얘기해 주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값 그대로 앵귤러 노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0개. P 오비탈은 1개. D 오비탈은 2개씩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은 어떤 형태? 생긴 모습은 열려 있는 면의 형태.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각마디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당최 뭘 얘기하는 거냐?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여기 줄게요. 준다. H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요. 표 1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y 1빵. 자, 표 1에서 y 1빵을 찾아봐요. 1빵. 자, 그러면 1은 뭐고 뒤에 있는 0은 뭐냐? 1은 바로 L을 뜻하고요. 뒤에 있는 0은 그때의 ML을 뜻하는 거예요. 영재스? 네. Y 이름이? 앵귤러 파트. 건우스? L 이름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시작. 모멘트가 아니고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그 다음 영재스 ML 이름은? 매그네틱 퀀텀 넘버. 아시겠죠? 그래서 앵귤러 파트인데 L이 0이고 L이 1이고 ML이 0인 게 있을 거예요. 자, 찾으세요. 시작. 자, 표를 찾으세요. 영재 찾았어요? 네. 자, 찾았다고 하면 불러요. 자, 값이 얼마예요? 4파이분의 3을 루트 한 것분의 코사인 시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구해내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표를 줘요.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필요하면 표를 주고 그 표에서 수리적 속성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1빵 고고2 표 1에서 자 L이 1, ML이 0인 함수 요거를 찾으라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걸 그 뭐냐면 칠판에 써둔 거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건우스 어디를 보고 있어 지금? 어? 아 과자 봉지에 나트륨이 얼마인지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허허이. 좋아요. 자, 이때 여기에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앵귤러 노드를 생각해보자. 자, 앵귤러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수학적으로. 앵귤러 노드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걸 0. 알겠죠? 이게 바로 앵귤러 노드 조건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자, 앵귤러 노드 AN 이렇게 줄여 쓰는 거 알겠죠? 앵귤러 노드. 그렇다면 이때 저 시타는 뭐가 됩니까? 앵귤러 노드 시타가 뭐예요? 그렇죠? 시타가 뭐로 계산이 돼요? 시타가 뭐로 계산이 돼요? 바로 이제 요 시타는 자, 다시 한번 부를게요. 시타의 의미는 뭐죠? 시타의 의미는 뭐예요? 시타의 뜻이 뭐예요? 말을 내가 자꾸 묻고 있죠. 시타의 뜻이 뭐예요? 위도죠. 자, 그러면 위도면 변역이 몇 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죠. 0에서 파이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타는 다른 각도가 아니라 0에서 파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 시타는 뭐예요? 바로 2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 2분의 파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얘기하는 뭐냐고요? 시타 이퀄 2분의 파이가 뭐냐고요? 에? 뭐가 90도인데요? 자, 시타 이퀄 2분의 파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평면이요? 정답! 바로 시타 이퀄 2분의 파이는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이 극좌표계적 표현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런 표현은 직교좌표계적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시다시피 위도가 90도야.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90도인 거 아니에요. 그럼 Z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90도인 걸 쭉 모으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XY 평면.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그 앵귤러 노드가 XY 평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관습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L이 지워버렸네. L이 0이면 L이 1이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L이 1이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관습적으로 ML이 0일 때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Z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꼴은 뭐냐면 PZ 오비탈을 뜻하는 함수 수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Y1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PZ 오비탈의 수식이에요. 그럼 그 PZ 오비탈이 지금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G축이고 보이시죠? 그럼 잘 봐.
상수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을 보면 자 위도가 0에서 파이면 이 함수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얘가 0에서 파이면 이 함수 값은 코사인 시타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그리고 얘가 0에서 2파이부터 파이면 함수 값이 뭐야? 음수지.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건 마이너스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고 빨갛게 표현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플러스 함수 값을 뜻하겠죠. 그럼 여기서 위도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디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점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원점에 딱 서 있었을 때 봐봐요. 원점 서 있었을 때 위도 0도가 어디야? 위도 0도. 사람이 여기서 위도 0도가 어디야? 여기잖아. 수학적으로는. 그럼 0 넣으면 함수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 0 넣으면 함수값이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원자핵에 서서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위쪽이 다 플러스 함수값이라는 거야. 그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상태에서 내가 각도를 0도가 아니라 1도, 2도, 3도 해도 여기다가 1도, 2도, 3도 넣어도 함수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이거 계속 빨갛게 그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0도에서 1도, 2도, 3도, 4도 하다가 갑자기 내가 90도라고 봤어. 90도. 그럼 여기 90 넣어봐. 90. 90 나오면 함수값이 뭐가 돼? 0이 되지. 그걸 지금 여기서 XY 평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XY 평면이 뭐야? 위도가 90도일 텐데 위도가 90도, 90 넣으면 함수값이 0이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게 고개를 조금만 쳐들면 위가 다 빨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위로 쳐드는 게 아니라 점점 고개를 낮춰서 내가 지평선을 바라봐. 지평선을 바라보면 색깔이 뭐로 바뀌어? 지평선을 바라보면 색깔이 뭐로 바뀌어? 무색, 알겠어요? 무색,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무색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0도에서, 아니 그 상 90도에서 91도, 92도, 여기가 92도, 93도 되는 순간 얘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지. 그걸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봐왔던 PZ 오비탈의 기하학적 표현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예시로부터 뭐 적어도 귀납적이긴 하죠. 주귀납적이긴 하지만 이 예시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무슨 형태다? 무슨 형태다? 자, 열려 있죠? XY 평면은 닫힌 면이에요? 뻥 뚫린 면이에요? 열린 면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PZ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는 몇 개 있어요? 몇 종류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그러면 여기 L이 지금 뭐야? L 뭐야? 1 넣으면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 알겠죠? 그래서 물론 귀납적이긴 하지만 그런 속성을 알 수가 있다. 연역적으로 100%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건 수학적 부담이 크니까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외우셔야 돼. 알겠죠? 됐습니까? 이런 속성을 갖는 걸 뭐라고 부른다? 앵귤러 노드 혹은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걷어세요.